전해드린 대로 공사 중인 고속도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고 내용과 원인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사고 당시에 해당 공사장에선 정확히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교량을 한번 보면요. 이 교량이 종류가 거도교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거도가 우리 지금 한국말로 하면은 대들보거든요. 그래서 대들보를 얹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량을 이제 건설할 때 맨 처음에 기둥이 있죠. 이걸 이제 교각이라 하거든요. 교각 위에 대들보, 거도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빔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빔이나 거도나 저기 뭡니까? 여기 대들보.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 대들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대들보 전체적으로 상판이 무너졌다. 그 현장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당시 이제 영상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V자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붕괴가 됩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그렇게 구조물이 V자 형태로 휘어지면서 붕괴가 될 정도면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거도 지금 이게 교각과 교각 사이에 설치가 돼 있죠. 여기도 설치가 돼 있죠. 근데 사고가 난 지점은 교각의 이 거도에 맨 처음에 하나, 두 개, 4개, 5개가 이렇게 선한 방향이더라고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게 무너지면서 이 다리의 교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교각이 붙여 있으면서 눌려지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중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거도가 양쪽으로 눌렸다. 한쪽에서 눌렸다. 이쪽이 무너지면서 이 교각이 틀어지면서 이쪽에 있는 거도를 눌렀기 때문에 눌리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중간인데 V자 형식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불균형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맨 처음에 무너질 때. 불균형으로 이제 무너졌다. 그렇죠. 지금 설비에 있는 것들이 한쪽으로 무너졌거든요. 이쪽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이유인가에 의해서 힘의 불균형이 있었었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한쪽 부분이 그 거도 연결 부분이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서부터 지금 무너짐이 시작돼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이렇게 보이죠. 네, 지금 박사님, 저희가 소방 당국에 따르면요, 론처라는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런처 하는데 우리가 론칭한다 하잖아요. 그 론치의 런처거든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런처는 뭐냐면 이 거도를 설치하는 장비예요. 이 장비를 작동을 하다. 지금 소방서 브리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상행선에서는 설치를 다 하고 하행선으로 이 런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 런처의 어떤 작동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도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런처가 있고 런처 작동하는 사람과 밑에 이제 런처 거도 설치공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가정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애초에 교량 상판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조 설계가 어떻게 잘 돼 있냐는 얘기죠. 여기에 맞게, 여기에 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설계가 잘 돼 있는데 이 설계에 의해서 시공 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이게 문제잖아요. 플러스 또 감리, 또 전반적으로 또 안전 관리 여기 또 허술했는지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떤 3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해당 그 공구 시공사가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해 전남 무안에 지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자꾸 부실 공사 논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어요. 정말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 하면 우리나라 정말 인류를 다투는 건설회사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광주에서 또 현대 한산이 그랬고요. 현대 산업개발.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건설 회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어떤 경제 성장의 양과 속도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면 예. 우수한 건설 업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건설의 양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한 안전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설 업체의 어떤 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예.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해주셔서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 사고가 난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게 막을 수 있었는데 후직형 인재였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뭐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온 건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경제 발전이 많이 됐지만은 지금 아까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은 굉장히 양이 많아졌거든요. 높아졌고 세계적으로 성장이 됐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안전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은 지금뿐만이 앞으로 사고는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불안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런 그 시공업체 측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합동으로 뭐 사고 원인 파악 중에 있고요. 예. 그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해당 공사장이 2차 붕괴될 우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밑에 이제 교각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둥만 남았죠. 예. 근데 네. 기둥이 지금 무너지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어떤 단계가 돼야 되냐면 시급하게 안전 진단, 정밀 안전 진단이 들어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전 점검이라고도 예. 하고 안전 진단이라고 하잖아요. 안전 점검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 안전 진단은 문제가 있으면은 예.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까지 나오는 게 안전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속하게 2차 피해를, 2차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신속하게 어떤 수립을 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